요 1번 문제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예제랑 똑같아서 그냥 답만 좀 정리하고 갈게요. 예, 요거는 뭐 전개해서 하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하시면 요거 답만 쭉 써드릴게. 1번 문제는 1번에 이제 1번 문제 정답은 얘를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 식변형을 해라. 어떻게 하면 돼요? 전개하면 되죠. 전개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전개하시면은 요 친구가 AB 그 다음에 더하기 AB분의 16 이렇게 되고 플러스 뭐가 돼요? 8 더하기 2죠. 10 이렇게 나오시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2번 문제도 똑같이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전개해라. 그러니까 각각 산술기였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개하시면 6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뭐예요? 4xy 그 다음에 더하기 얘는 xy분의 9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가 돼요? 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2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최소값을 구하고 등호성립 조건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이어서 갈게요. 이 친구의 최소값은 이제 뭐가 될 거냐? 2배의 루트 이렇게 두 개 산술기였으면 되죠. 그죠? 그럼 2배의 루트 쓰시면 되니까 얘는 루트 16 써주시고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 그러면 이 친구가 8이네요. 네, 8이니까 최소값은 18이죠. 그죠? 최소값은 18이고 등호성립 조건은 뭐냐? 등호성립 조건은 얘를 산술기하를 썼으니까 이 친구랑 이 친구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지? 그지? 따라서 A, B는 뭐가 되면 돼요? 4가 되면 되겠죠. 이게 등호성립 조건이에요. 그지? 자, 마찬가지로 얘도 계산해 보시면 요 가운데 두 개 요거 산술기하 평균 써주시면 되죠. 그죠? 그러면은 12 원래 있는 12에다가 더하기 2배 루트 얘 곱하시면 되니까 36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니까 이 친구는 24가 되면 되겠네요. 그죠? 24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등호성립 조건은 어떻게 되냐? 얘가 xy의 제곱이 저 두 개가 같은 거니까 암산해 보면 xy의 제곱이 뭐가 돼요? 4분의 9가 되죠. xy의 제곱이 4분의 9가 되니까 xy는 얼마가 되면 돼? 2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3번 정답이고 뭐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던 내용인데 전개하지 않고 각각의 산술기하를 구해서 곱하는 풀이는 왜 안 된다고 그랬냐? 등호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등호성립 조건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각각의 산술기하를 써서 풀면 안 된다 라고 했을 겁니다. 네, 정리하시고요. 넘어갈게요. 2번으로 넘어갑시다. 48페이지에 2번. 자, 여기서부터 좀 볼게. 자, 2번 문제도 학교 내신 기출 문제였고요. 이 문제도 좀 유명한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좌표 평면상에서의 이제 식을 세워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이거를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순서대로 좀 해볼게요. 일단 문제부터 읽어보시면 자 문제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쌤이 그림을 좀 하나만 그려보면 자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P라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P라는 점이 있고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삼각형이 또 하나 있네. 그래서 이쪽의 삼각형을 S2 그 다음에 이쪽의 삼각형을 S1이다 이렇게 잡아 있고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 얘가 A, B라고 돼 있거든.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문제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줄에 A 플러스 2B가 10이다 네모 A 플러스 2B가 10이다 그게 뭐예요? 관계식을 준 거예요. 즉 이 P라는 점이 지금 뭐냐면 얘가 움직이는 점이거든요. 정해진 점이 아닌 거야. 움직인 점인데 요 A, B라는 건데 문제에서 지금 A 플러스 2B가 10이다 라는 요런 관계식을 줬다. 됐니? 그러면 얘는 그냥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요 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요거를 조금만 더 해석을 해보면 요 친구는 X 플러스 2Y는 10이겠죠. 그죠? 요 위에 점 P다 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다. 요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요. 문제에서 이제 뭘 구하라고 그랬냐면 ABP와 CDP의 넓이를 각각 S1, S2라고 할 때 우리는 곱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자, 그러면 순서대로 가보면 1번 문제부터 갑니다.
자, 1번에서는 뭘 구하자고 그랬냐면 삼각형 ABP를 구하자고 그랬거든. 그럼 삼각형 ABP는 어디냐? 여기죠. 근데 얘가 얼마라고 그랬냐면 얘가 2였고 얘가 얼마예요? 6이네요. 그렇지? 그럼 요거에 대해서 식을 세워주란 얘기죠. 1번 문제의 답은. 그럼 식을 세워주시면 되니까 이 친구는 가로의 길이가 4가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요 점이 수선을 내리면 요게 그대로 높이가 되겠네. 그래서 높이는 B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면 이 친구는 넓이가 어떻게 되냐?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B라고 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친구는 2B 나와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갈게요. 2번은 뭐냐? 삼각형 CDP죠. 그죠? 자, 삼각형 CDP인데 이 삼각형이거든. 근데 여기는 지금 좌표가 어떻게 잡혀 있냐면 이 친구가 1이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잡혀 있는 형태예요. 되나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구하는데 얘는 높이가 어디냐? 이쪽이 높이가 되겠죠. 됐어요? 이 노란 선이 높이가 될 거야. 따라서 이 친구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2가 될 거고 높이는 A에 해당되는 게 되겠네요. 따라서 얘는 A구나. 이렇게 나와주시면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이제 답을 구하셔라 라고 했거든. 그럼 3번 문제는 답을 구해볼게. 뭘 구해야 돼? S1 곱하기 S2의 무슨 값? 최대값. 얘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한 거의 최대네. 자, 근데 뭐가 있어? 이게 있지. 그지? 그럼 이게 있으니까 요거 갖다가 산술기하 써주면 되겠구나. 자, 따라서 A 플러스 2B라는 친구가 되고요. 이 친구는 2배의 루트 2개 곱하면 되죠. A 곱하기 2B 해주시면 되고 나는 요거를 구하는 거야. 그죠? 요거를 구해주시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에서 계산하시면 이 친구가 얼마예요? 10이라고 그랬죠. 그럼 약분 치시면 뭐가 돼? 5가 되겠네. 됐어? 그러면 최대값은 얼마입니까? 25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등호성립 조건은 뭐예요? A랑 2B가 같을 때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니? 자, 따라서 문제 정답 마무리하시고 됐죠? A랑 2B가 같다. 여기까지. 그래서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이번 문제는 정리하시고 넘어갑니다. 자, 3번 볼게요. 쌤이 이제 이 2단계 문제에서 일부러 이렇게 단계를 쪼개놓은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느끼시면 되는 게 지금 결국은 산술기하 평균 문제 풀 때 순서가 뭐냐면 첫 번째 식변형하고 내가 구하는 거 찾기 위해서 식변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계식 찾고 근데 이 관계식을 내가 찾아야 될 때도 있고 주어져야 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하시면 돼요? 산술기하 쓰시고 마지막 네 번째 등호 성립 조건 체크하시고 이 패턴으로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쪼개놓은 거거든. 연습을 좀 하라고.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에다 적용하는 거. 그러니까 저 순서대로 문제를 풀면 되는 거거든. 알겠어? 1번도 그랬고 2번도 그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우리는 산술기하 평균 문제를 푼다면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를 풀다면 요 패턴대로 풀면 되는데 그럼 문제의 난이도는 누가 결정하냐? 얘가 결정해요. 결국은 식변형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관계식이 어려우면 문제가 어렵겠죠.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해볼 건데 3번 문제는 뭐냐? 얘는 산술기하는 아니고 3번 문제는 코시-슈바르츠 문제죠. 왜요? 퀘스천 1번에 산술기하 평균과 코시-슈바르츠 중 얘는 뭘 써야 되냐? 코시 써야죠. 첫 번째 근거는 뭐냐? 실수 A, B, C, D 실수 동그라미.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6이다. 그리고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36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코시-슈바르츠 쓰면 되겠구나 이거지. 됐어? 그 다음에 나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하래요? D입니다. 동그라미 치세요. D. 자, 잘 봐.
쌤이랑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미안. 3개짜리. 3개짜리 공식도 내가 가르쳐줬죠. 코시-슈바르츠. 이렇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들아, 내가 여기다가 이거 추가했다고 쳐봐. 지금 문제에서 4개니까. 그지? 그러니까 3개짜리까지는 내가 가르쳐줬잖아. 코시-슈바르츠 설명하면서. 그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문자가 4개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하나 추가했어. 이거 성립해야 안 해? 성립해요? 성립해요. 상관없어요. 4개짜리도. 됐어요?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우리가 구하는 게 뭔지를 봐야 돼, 얘들아. 그냥 보고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그냥 4개짜리 코시-슈바르츠 써야겠구나. 그게 아니잖아. 왜? 이렇게 내가 만약에 식을 세우면 나는 누구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어? 이거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D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 문제 이걸로 푸는 게 아니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퀘스천 이 문제에서는 퀘스천 2번이 중요한 거예요. 핵심은 퀘스천 2번에다 별표 하나 치시고, 자, 내가 이거 절대부등식 이론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변형할 거냐 이거거든. 그러면 내가 구하는 최대 최소가 뭔지를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냥 단편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식 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구해야 되는 최대 최소가 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그게 뭐야? D라고. 그러면 2번의 핵심은 D로 식을 변형해야죠. 그럼 D로 변형을 할 거야. D로 어떻게 변형할 건데? 잘 봐. 4개를 더한 게 6이고 제곱을 더한 게 뭐야? 36이야. 그럼 나는 주인공을 누구로 하고 싶어? D로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이렇게 변형하면 되죠. 얘만 넘기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됐나요? D를 넘겨. D제곱도 넘겨. 됐어?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 잘 봐. 3번까지 이어서 할게. 이렇게 식변형을 했지. 그러면 나는 이걸 코시-슈바르츠를 쓸 건데 코시-슈바르츠를 누굴 쓰냐? 얘를 쓰라고. 잘 봐. 1 더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 이거죠. 됐나요? 그럼 얘는 식이 이렇게 되네요. 3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보다 항상 크거나 같구나. 됐어요? 근데 얘가 뭐였어? 이거. 얘는 저거. 대입하시면 3 곱하기 36 마이너스 D 제곱 이거 6 마이너스 D의 뭐가 돼요?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오. 그러면 D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부등식으로 받게 돼요. 이렇게 푸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야? 똑같다니까 패턴은. 식 변형하고 관계식 찾아서 얘는 산술기한데 코츠-슈바르트 써라. 근데 그 식 변형을 찾아낼 수 있냐? 이게 결국 문제의 난이도를 결정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그 식을 변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확인하라고? 내가 구해야 될 게 뭔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된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마무리만 해주시면 되고, 요 친구 뭐 정리하시면 이제 2차 부등식 풀어볼게요. 요거 왼쪽 전개하시면은 108 마이너스 3d 제곱, 그 다음에 요 친구는 얼마냐? 36 마이너스 12d 더하기 d제곱, 뭐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쪽으로 싹 넘길까요? 이쪽으로 싹 넘기면 4d 제곱 마이너스 12d, 그 다음에 얘 넘기면 마이너스 72, 이 정도 되겠네요. 네, 0보다 적고 나왔다. 그럼 4로 나눠주시면 d제곱 마이너스 3d 마이너스 18이 0보다 작고 나갔다니까 요거 인수분해가 6이랑 3 해서 마이너스 여기 붙여주면 되겠네. 따라서 이 친구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d가 뭐보다 작고 나갔다? 6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요? 그러면 d의 최소값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고요. 최대값은 얼마가 되는 거야? 6이구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등호 성립 조건은 당연히 뭐냐? 등호 성립 조건 뭐예요? A랑 B랑 C가 같을 때죠.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등호 성립 조건은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야. 왜냐면 어차피 문제에서는 D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A, B, C랑 D랑은 별개의 문자기 때문에 연관성이 없다라는 거지. 할 수 있겠죠? 네, 요거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4번 문제. 4번 문제 별표 3개 치세요. 이 문제 혹시 풀어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숙제 내준 거 말고 예전에 한번 풀어본 사람? 그 그림 처음 봐 다들? 아영 처음 봐? 보긴 했어? 어떻게 푸는지 몰랐어? 자, 4번 문제. 이 문제는요 2017년 고3 모의고사 기출입니다. 정확히는 2017년 고3 수학 나형. 그 당시에 이제 가형, 나형,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어서 그랬는데 가형, 나형 나눠져 있는 문제고요. 기억, 니은, 디귿으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는 산술기하 평균이 수능 출제 범위였거든. 수하가 수능 출제 범위였어. 그래서 우리 뒤쪽에 이제 함수도 하고 막 할 건데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 지금 절대부등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함수도 그렇고 이쪽 부분 고3 기출이 꽤 많아요. 예전에 수능에 한 여러분들 교육과정 이전에 니네가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 이렇게 배우는 교육과정이잖아. 그 교육과정 이전에 교육과정에서는 수능에 얘네들이 나왔거든. 한 6년 전? 7년 전?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근데 그때의 기출이 학교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기출 분석하셔야 되거든. 근데 이 문제를 내가 잘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필기 잘 하세요. 정리 잘 해놔. 그리고 얘는 그림이 뒤에 보시면 여기 있고 우리 뒤쪽에 교재 뒤쪽에 뭐 있어? 동안고 기출 있죠? 그대로 나와요. 만약에 출제되면 그대로 그냥 그림이 나왔지. 그지? 근데 변형이 될 수 있어요. 당연히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림 자체가 변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풀이를 암기하는 것보다 왜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는지를 좀 잘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가볼게요. 일단 쌤이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정사각형이 있어요. 정사각형 요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점, 그 다음에 요 정도 점, 그 다음에 여기 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어져 있는
그림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이 하나 딱 그려져 있거든.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중점이라고 잡았어요. 됐습니까? 그리고 알파벳 좀 매겨보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D고 그 다음에 E, F의 여기서부터네 E, F, G, H 이렇게 돼 있어. 자, 잘 봐. 얘들아, 펜 들고 색깔 펜 들고 습관이거든. 그림을 분석하는 습관. 자, 보세요. 문제에서 얘를 A라고 그랬죠. 그치? 얘를 뭐라고 그랬어? B라고 그랬지. 딱 문제는 여기까지만 써져 있지. 그치? 그럼 니네는 뭘 해야 되냐? 이 문제를 딱 읽고 나서 다 써. 이러고 관찰하는 거야. 저거 다 A, B예요. 모든 변을 다 A, B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근데 그림에 표현이 안 돼 있잖아. 그럼 그림에 표현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시각적으로 쓰라고. 이거 쓰는데 뭐 10초도 안 걸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갑니다. 그냥 이렇게 그림 주고 나서 끝이거든. 이렇게 그림 주고 나서 끝이고 나는 기억, 니은, 디귿 증명해야 되는데 첫 번째, 내가 증명해야 되는 기억이 뭐냐? FM과 GM이 같니? 물어봤어. 얘랑 얘가 아이고 삐살이 난다. 같니? 물어봤다고.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검증할 거냐? 라는 건데 내가 중학교 때 도형을 좀 열심히 했다 라는 친구들이라면 잘 보세요. 기억에서 니네한테 물어보는 게 이런 거라고요. 자, 얘랑 여기 고개 들고 여기 봐봐. 얘랑 같다 그랬지. 이건 문제에서 팩트로 줬죠. 근데 나한테 물어본 게 뭐야? 얘랑 같냐? 물어봤죠. 그럼 만약에 기억이 참이라면 얘랑 같다면 이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이죠. 왜?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에 있으니까. 즉 기억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거야. 기억의 옆에다가 써. 기억이 니네한테 물어보는 건 뭐냐면 삼각형 F, G, H가 직각삼각형이니? 이거 물어본 거라고요. 그럼 나는 저게 직각이라는 것만 보여주면 뭐가 되는 거야? 참인 거예요. 바로. 그럼 가볼게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진짜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직각삼각형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요 테크닉입니다. 동그라미 더하기 x가 90도다. 됐니? 자, 그럼 얘 동그라미 더하기 x야. 됐어? 90도죠. 근데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뭡니까? 합동이죠. 왜? SAS잖아. SAS. 그럼 얘도 합동이네? 얘 뭐야? X 동그라미네. 됐니? 그럼 잘 봐. 첫 번째. X 더하기 동그라미가 몇 도라고요? 90도요. 그럼 동그라미 더하기 X도 몇 도예요? 90도요. 여기 몇 도예요? 90도요. 됐나요? 자, 그럼 여기도 와볼게요. 얘는 뭐예요? 직각 2등변이네요. 아이고, 그럼 얘는 세모 잡을게. 근데 세모가 45도겠죠? 여기도 직각 2등변이니까 끝났네. 이거 뭐야? 직각입니다. 끝. 기억 참. 됐어요? 자, 니은 갑니다. 니은에서 뭘 물어봤냐? 삼각형 EFM의 넓이가, 그 넓이 표현이야? 삼각형 FGM의 넓이보다 크거나 같냐? 삼각형 EFM의 넓이가 삼각형 FGM의 넓이보다 크니? 요거. 근데 요 앞에 생략된 말이 뭐겠어? 이 말이 생략됐겠죠. 그죠? 항상 크니? 이거 물어본 거지. 항상 크거나 같니?
그러면 내가 EFM이라는 넓이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E, 그 다음에 F, M이야. 그럼 여기 이어볼게. 파란색으로. 요거네. 요게 EFM이죠. 그 다음에요. 얘 있죠. FGM. 뭐예요? 요거네요. 그럼 내가 이거 빗금 쳐보면 요거고 요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자,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아? 첫 번째, 삼각형 EFM은 삼각형 EFH의 2분의 1 아니야? 찾아봐 빨리. 그지? 이 삼각형의 절반 아니야? 파란색 B급은? 중점이니까. 그 다음에 삼각형 FGM이죠? 삼각형 FGM은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 FGH 이거 아니에요? 그럼 니네한테 물어본 게 이게 항상 크거나 같냐 이거잖아. 그럼 2분의 1을 떼버려. 그럼 결국 나는 뭘 검증해주면 돼? 이거가 얘보다 항상 크거나 같냐. 이걸 검증하면 얘는 자동적으로 성립이 되겠죠. 됐어요? 결국 나는 뭘 구할 거냐? 이 왼쪽의 직각 삼각형과 이 오른쪽의 직각 삼각형의 넓이 관계를 비교하겠어요. 이거라고. 자, 근데요. 가볼게요. 얘 구할 수 있거든?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죠. 그리고 이 친구랑 이 친구가 합동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FH는 무슨 삼각형이에요? 직각 이등변입니다. 그러면 식 세울게요. EFH는 2분의 1 곱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게 넓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볼게요. 노란색. 여기. 이 길이 뭐라고 쓸 수 있냐? 루트 2. 루트 2b. 그러면 얘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2b 곱하기 루트 2a니까 2ab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 뭐가 들어가야 돼요? 빼야죠. 부등식을 증명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등식 증명하는 거 우리 지난 시간에 했잖아. 오늘 아침에 개념 테스트도 봤잖아. 뭐였어? 빼라. 빼서 비교해라. 자, 그럼 마무리하면 어차피 2분의 1은 묶일 거고요. 요거 보겠습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에서 누굴 빼요? 2ab를 빼죠? 그러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됩니까? a-b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a-b의 전체 제곱이니까 이 친구는 뭐가 돼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지? 따라서 니은은 참입니다. 됐어요? 네, 정리하세요. 요게 니은 검증이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사소한 거 같지만 되게 중요한 습관인 건데 쌤이 여기다가 이거를 다 표시를 해라 라고 한 이유가 뭐냐? 그래야 니네가 이변의 길이가 뭐고 이변의 길이가 뭔지가 한눈에 보인다고. 직각 이등변이니까 우리는 1대1대 루트 2로 식 세울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쓸 수 있겠다. 두 개 서로 합동이네? 저변의 길이 같겠네? 이게 그림상에서 여러분들이 눈에서 파악이 되냐 안 되냐가 결국 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라는 거죠. 알았죠? 그리고 이거 이런 정도 난이도 되는 문제는 이게 모의고사 21번이었거든. 그 당시에.
21번이면 여러분들 다음 주 화요일 날 참 모의고사 보죠? 10월 15일 날. 10월 15일 날 모의고사 볼 텐데 21번이면 모의고사 객관식 중에 제일 어려운 거 아니야? 그지? 어려운 문제야. 그리고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있잖아요. 수학에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모의고사 형태나 수능 형태로 나오면 여러분들이 내신에서 보는 그냥 단순하게 자,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런 느낌의 문제가 아니에요. 뭐냐면 얘를 단계별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사실 정말 검증을 제대로 한다면 제일 난이도가 어려워. 수능에서는. 알았어? 근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의 문제 스타일을 잘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그냥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뭐 대충 해가지고 풀다가 찍으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어려워요. 알겠어? 그리고 얘도 딱 단계가 정해져 있어. 기억, 그냥 직각삼각형인 거 찾아라지. 니은, 부등식 한번 검증해 볼래? 자, 그럼 제일 중요한 마지막 디귿. 디귿 뭐야? FH가 6루트2라면 문제에서 가정을 했네. FH가 6루트2라면 FGM의 넓이의 최대값은 9니? 이걸 물어봤죠. 자, 가보겠습니다. FGM 우리 넓이 구한 것 같은데요. 삼각형 FGM 아까 넓이 뭐였죠? 요거였죠. 얘를 구한 거죠. 얘 AB였잖아요. 그죠? 누가 AB였어? 이게 AB였어. 이게 AB. 그럼 얘가 AB니까 FGM은 얼마라고? 2분의 1 AB요. 그래서 FGM은 2분의 1 AB입니다. 다시 한번 식을 쓰시면 됐죠? 그럼 FGM은 2분의 1 AB인데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FH가 6루트1에 6루트2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라는 거야? 6루트2 아니야?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아? 얘는 잘 봐. 루트 2a 제곱하면 뭐예요?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이거네. 됐어요? 얘가 직각삼각형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요거의 전체 요거다라는 거 괜찮잖아. 됐어?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준 거야? 니네한테 관계식을 준 거죠. 2a 제곱 더하기 2b 제곱 얼마다? 72다. 따라서 약분 70이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얼마다? 36이다. 자, 괜찮아요? 됐죠? 그러면 끝났네. 약분하시면 자, 그러면 결론은 뭐냐? AB가 최대값이 얼마란 얘기야? 18이요 라는 거죠. 그럼 AB의 최대값이 18이니까 요 친구의 최대값은 요 자리에 뭘 집어넣으면 돼? 18 집어넣으면 되네. 따라서 9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삼각형 FGM의 넓이의 최대값은 9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알겠니? 오케이.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게 기출로 어떻게 나왔나까지 보고 갈게요. 뒤로 갑니다. 뒤에 가셔서 7번 문제 봅시다. 동항고 문제. (7번) 문제 보세요. 57페이지. 자, 잘 봐. 작년 동항고 기출로 나왔던 거 갑니다. 그림이 똑같죠?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모의고사 기출과 그림이 똑같은데 문제를 볼게. 그림이 똑같은 상황에서 FH에 중점을 하고 자, FGM의 넓이가 16이래. FGM의 넓이가 16이래. 그럼 봐봐. 여기 봐. 내가 설명 다 했으니까 FGM의 넓이가 16이요.
거기 밑줄 치세요. FGM의 넓이가 16이요. 그럼 얘는 미지수도 똑같고 상황도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계산 생략할게요. AB가 뭐란 얘기예요? 32요. 이거 준 거예요. 왜? 우리가 FGM을 뭐라고 해놨어? 2분의 1 AB라고 해놨잖아. 그럼 2분의 1 AB가 뭐라고? 16이라고. 그럼 AB 얼마라고? 32. 문제에서 뭐래요? 이 M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 자, 이 그림 그대로 재활용할게요. 이거죠. 이거. 그럼 일로 와봐. 지금 얘가 H, E, 그 다음에 F라고 해봐. 직각 이등변이죠? 따로 그린 거야? H, E, F를. 됐어? 이 길이 얼마야? 식으로? 이거지. 그지? 근데 내가 구하는 건 뭐냐? 여기 중점이죠. 그럼 얘는 수선이거든? 그러면 얘는 파란색 길이는 요게 뭐야? 얘잖아. 그거에 얼마야? 루트 2분의 1. 즉, 이 친구는 루트 2분의 1 곱하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됐어요? 그럼 나는 얘가 뭐가 되는 걸 구하는 거예요? 이 친구의 무슨 값? 최소값이요. 그럼 나는 이 친구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누구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예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이요. 갑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배 ab. 얘 얼마예요? 64. 따라서 대입 64죠? 그러면 최소값 얼마예요? 루트 2분의 8. 정답 4루트 2.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기출이나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어. 근데 이게 작년 동안고 기출인데 이 작년 동안고 기출 문제가 이 문제가 뭐 허접한 문제냐? 아니에요. 객관식 후반부에 있는 문제라고. 내 기억에 17번인가 18번인가 그 정도에 있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는 거거든. 사실 그리고 이거의 밑작업은 이거죠. 이만큼 우리가 분석을 했잖아. 근데 내가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 그럼 시험이야? 이 그림이 탁 나왔어?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끝이야. 이만큼만 계산하면 돼. 알겠나요? 그러니까 쌤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학교 시험을 준비한다는 건 뭐냐면 시험을 잘 보고 싶다는 거거든? 그렇지 않아? 니네가 학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가 뭐야? 국가의 평화를 위해서니? 아니잖아. 시험 잘 보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잘 보게 만들어야지. 여러분들 스스로도. 근데 시험 잘 보는 거 별거 없어요. 쌤이 이 문제를 몇 번 풀었을까? 내가 4번 문제를. 쌤이 강의를 한 12년 했거든? 중간에 군대 갔다 온 거 빼면? 내가 이 문제를 아마 내가 여기다가 저 그림만 칠판에 그린 게 아마 한 적어도 40번은 될걸요? 나는 저 그림이 그냥 머릿속에 있어요. 그냥 보고도 알아요. 아, 제가. 근데 쌤은 고1부터 재수생까지 가르치거든? 여러분들부터 재수생까지 가르쳐. 그럼 나는 공통수학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로 치면 수상이죠. 수상, 수화,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 기하 이걸 다 하거든? 근데 니네는 뭐만 하면 돼? 기말 범위만 하면 되잖아. 그럼 적어도 기말 범위에 한해서는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야죠. 그럼 시험 잘 보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쌤이 나는 이 문제를 외우고 있거든. 이 상황을.
나 이거 문제 안 봐도 쓸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했다고. 근데 여러분이 기말범이잖아요. 여러분 기말고사 준비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면 적어도 이게 기출에 나왔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리가 머릿속에서 돼 있어야지. 그냥 풀어봤어.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게 점수를 올리냐 마냐의 결정타가 돼요. 여러분들 중간고사 때 나왔던 그 원 문제 있죠. 원이랑 직각삼각형 문제. 나는 그 문제를 수십 번을 수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 그림만 봐도 그게 어떤 게 답인지 알아. 물론 니네는 못 풀어봤을 거야. 당연히 고3 거라서. 나도 그렇게 낼 줄 몰랐거든.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학교 시험 범위에 한해서는 적어도 11월, 12월, 지금 10월, 11월 요 2달 동안 시험 볼 때까지 그 범위에 대해서는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돼요. 그래야 시험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야 등급이 오르고. 알았죠? 그냥 이거 풀어봤어. 근데 풀어보면 뭐해? 시험지에 나오면 또 까먹을 텐데. 그러면 안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푸는데 누구는 저 문제 보면서 다 고민하고 막 시간 소요하고 그러고 있으면 당연히 거기서 시간 차이가 벌어지겠지.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쌤이랑 계속 이렇게 할 거고요. 정리 잘 해두시고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가겠습니다.